저희 전주시청에도 중앙정부하고 또 다른 지자체하고 회의할 수 있는 엄청난 고가의 화상회의 장비가 있습니다. 불과 5년 전쯤 10년 전쯤 아마 저 화상회의 장비 때문에 아마 이제는 만나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대화가 가능할 거다. 그런데 그 화상회의 장비를 1년에 한 번 정도 씁니다. 인간의 감성, 영혼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 소외라는 큰 문제가 저희 앞에 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주시 사례하고요, 몇 가지 지역에 있는 시장으로서 또 도시를 운영하는 시장으로서 오늘 가장 인간적인 도시의 조건이라는 그런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국가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졌습니다.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충분히 행복하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도 성장할 거다. 그래서 국가는 성장했는데 실제 가보면 도시들이 성장했느냐, 뭐 그러지 않습니다. 국가는 성장했는데 시민들이 과연 행복한 거냐,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도시들이 성장해서 합쳐지면 국가가 성장합니다. 제가 2년 전쯤에 저희 전주시에 계신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번 정부가 시작하고 나서 이 전라북도 출신의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소외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시 전라북도 전체가 울분을 터뜨리고 있고, 이제 뭐 도시 인사하고 난 정부가 인사 개각한 다음 날 전주시 전 언론에 그렇게 아주 엄청난 기사들이 떴는데, 제가 그 다음 날 행사장에 가서 저 너무 비참하다고, 전북 출신, 전주 출신 장차관 한 명도 없고 청와대 비서관도 없고, 그래서 너 너무나 비참하다고 그랬더니 막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제가 비참하다는 이유는 우리가 정부로부터 소외돼서 비참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도시가 우리 지역 출신 장차관 한 명이 없다고 또 청와대 비서관이 없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비참하게 이렇게 살 거냐. 이제 언제까지 나무 우물에 가서 물 얻어먹을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도 우리 물을 파서 우리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 운명을 다른 주체에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 그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작년 7월 13일 날 미국의 CNN이 전 세계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올 1년 안에 반드시 가봐야 될 아시아의 10개 도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의 근거는 세계적인 여행 잡지, 여행자들의 성서라고 불리는 로니 플래닛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 기사를 인용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올 1년 안에 반드시 가봐야 될 아시아 10개 도시의 1등이 일본의 홋카이도, 2위가 중국의 상해, 3위가 대한민국 전주였습니다. 작년에 우리 국가행자부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전주에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오는지 분석을 했는데 965만 명이 왔습니다. 뭐 1000만 명이 왔습니다, 사실. 근데 전주가 1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전주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처럼 레고랜드를 만든 것도 아니고, 상해처럼 디즈니랜드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마카오나 또 라스베가스처럼 카지노를 한 것도 아닌데 무려 1000만 명이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제 1000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1000만 명이 넘는 관광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전주를 상대할, 또 전주가 경제할 상대는 대한민국인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김구 선생이 말했던 그 문화 강국의 꿈을 제일 먼저 실현하고 또 맨 앞서 있는 도시가 전주고, 전주의 문화 영토, 대한민국 문화 영토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고민은 아마 지자체에 있는 모든 장들이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과연 도시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고 도시가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가질 건지, 이런 고민들이 누구에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지속 가능하고 도시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도시 그 자체라는 겁니다.
도시가 산업을 끌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시가 자기 다음을 찾아갈 때 훨씬 더 세계적이고 훨씬 더 개방적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서울 짝퉁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서울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서울을 닮아가려고 했던 도시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전주, 여수, 통영, 순천, 부산. 부산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자기 다음을 지켜갔던 도시들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서울과 같은 도시들, 복제 도시들, 짝퉁 도시들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송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송도 좋은 도시 같지만 송도, 세종 이런 도시들은 편한 도시 같지만 송도나 또 세종 이런 도시는 편한 도시, 좋은 도시는 될 수 있지만 위대한 도시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편하고 좋긴 하지만 우리에게 깊은 감동이나 영감을 줄 수 있는 도시가 전혀 아닙니다. 전주는 아주 오래된 미래 도시입니다. 저 말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장에게 또 대한민국에 있는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굶는 사람이 없습니까? 모든 단체장들에게 당신 도시에 굶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단 한 명도 자신 있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시의 가장 기본, 국가의 가장 기본은 먹을 수 있는 권리, 식량 주권, 식량권이 바로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 도시의 국가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시장이 돼서 진짜 우리 도시에 굶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 6개월 동안은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심지어 어떤 언론에서는 전주시장이 되더니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밥 굶는 애들만 찾으러 다닌다고 이렇게 비난을 받을 정도로 정말로 우리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있는지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어떻게 할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 돈만 주면 저희가 아이들 밥 먹일게요. 저희 동에서 한번 해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아이들 도시락을 준다고 그 동에서 아침 새벽부터 3살, 4살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식당에서 아이들 니네들 밥 줄 테니까 우리 식당으로 한번 다 와라. 그런데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은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이 좀 먹은 아이들이 그 식당으로 가면서 먹는 나는 가난해서 오늘도 얻어먹으러 가는구나.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 2시에 도시락 준비를 해서 새벽 4시 반부터 7시까지 전주 전역으로 배달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런데 새벽 4시 반쯤 도시락을 가지고 가면 몇 집 아이들의 집에 불이 켜져 있어요. 이 아이들이 도시락을 기다립니다. 전에는 학교에서 점심 한 끼는 먹지만 아침 저녁을 굶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4시 반 5시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나서 전에 먹을 게 없을 때는 물을 먹고 그냥 잠을 잤는데 지금은 4시 반 5시쯤 되면 도시락이 온다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도시락이 새벽에 문 앞에 도달하고 어제 먹은 도시락을 문 밖에 내놓으면 그 도시락을 계속 교체해가면서 365일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굉장히 맛있고 따뜻하고 좋은 도시락이 아이들에게 배달이 됩니다. 아이들이 그걸 기다립니다. 계속. 이제 이 아이들은 전주시청에서 밥을 주는지를 모릅니다. 학교에서 영양사 이모가 주니까 영양사 이모에게 아이들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먹을 거 걱정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 교도소에 갇힌 아빠가 갑자기 교도소에 갇히게 됐는데 집에 딸 둘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딸들 밥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편지가 도달을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도로, 또 건물, 자동차 이렇게 도시를 대부분 인지를 합니다. 저희가 설문을 해보면 대부분 도시를 다 그렇게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도시에 가보면 느껴집니다. 이 도시가 되게 아프다. 이 도시는 되게 건강하다. 이 도시는 지금 아픈데 여기에 침을 놓으면 이 도시는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처럼 도시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시도 유기체고 도시도 흥망성쇠 희노애락을 똑같이 하는 게 바로 도시도 그렇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그릇인데 그 그릇의 형태가 바로 도시의 물리적 공간이고 그릇의 재료가 되는 게 바로 도시의 기억, 인간의 오감, 이게 바로 도시의 그릇이라는 그 재료가 되는 게 바로 도시의 기억과 인간의 오감입니다. 우리가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도시의 직선 도로대로, 구분 도로대로 사람들이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움직여가거든요. 그래서 이 그릇을 어떻게 만드는 거에 따라서 이 물의 모양이 그대로 당기는 것처럼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도 똑같이 형상화되고 똑같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도시라는 게 그만큼 저에게 우리 삶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의 기억은 짧게는 추억, 약간 길게는 기억, 또 더 길게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인간이 도시에 느끼는 오감이 있는 거죠. 도시의 피부, 도시의 소리, 도시의 맛, 도시의 후각 이런 게 있는 건데 도시의 기억은 굉장히 공적인 것이고 인간의 오감은 사적인 것이고 도시의 기억은 역사지만 인간의 오감은 인간이 현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즉흥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게 바로 도시를 구성하는 인간의 요소들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제가 전주의 큰 이슈고 또 제가 아주 직면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게 전주의 종합경기장입니다. 1963년도에 제44회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만들었던 종합경기장이 바로 이 첫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전국체전을 왜 지금은 전국체전 관심도 없지만 63년도, 64년도 그때는 전국체전이 그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전국체전을 치를 때 그 도시에 비로소 4차선 도로가 처음 뚫리고 그 도시에 처음으로 까만 콘크리트로 도시의 도로가 포장이 되고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전국체전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으로서의 전국체전은 그 도시의 가장 큰 화두고 그 도시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도 1963년도에 제44회 전국체전을 치렀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도시들이 돈이 없었던 게 그래서 경기장을 건설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주 그 당시에 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전주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환갑잔치를 그 해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60이면 지금 90 정도 내 인생의 마지막 큰 잔치가 바로 환갑잔치였는데 저걸 경기장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환갑잔치를 안 하고 그 돈을 이제 헌금을 한 겁니다. 저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넝마주의들이 쓰레기도 줍고 구두 닦기들이 구두도 닦고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이 물건을 팔아서 저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가장 집단의 기억, 많은 사람들이 추억이 있는 곳이 바로 저 종합경기장이고 그 뒤에 한번 증개충이 됐던 데가 바로 이 종합경기장입니다. 그 당시에 종합경기장은 이렇게 여기가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도시가 이 정도로 굉장히 작았었는데요. 이 종합경기장이 한쪽 도시 바깥으로 완전히 밀려 있었는데 현재는
전주라는 도시가 아주 커졌고 여기에 가장 핵심의 배꼽 같은 곳에 저 종합경기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돼서 보니까 저 공간에 이제 쇼핑몰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었고, 이제 허가 직전에 쇼핑몰하고 이제 또 뭐 다른 판매 시설 들어오는 걸로 해서 저 공간이 그대로 있어서 시장으로서 많은 고민들이 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쇼핑몰로 덮였는데 뇌과학자들이 쇼핑몰을 구성을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쇼핑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그대로 사람들이 움직여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쇼핑몰이 심각한 것은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추울 때 실내로 들어가야 되고, 더울 때 들어가야 되고, 비 올 때 또 실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심각합니다. 한여름 토요일 오후쯤 되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아마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가 대한민국 전체 쇼핑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5분의 1 행동 패턴이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사야지? 내가 뭘 봐야지? 저 옷을 보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지? 행동 패턴이 똑같게 프로그래밍 된 거 그대로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기호가 다양해지고 물건을 사는 재미를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획일화되는 게 중요한 건지, 다양화되는 게 중요한 건지,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놀아야 되는 게 좋은 건지,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이 시원하긴 하지만 따뜻하긴 하지만 건물 안에 들어가서 같은 행동을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여야 되는 건지, 이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저의 고민은 도시는 기억의 집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도시들이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없고, 새로운 도시들이 깊은 영광과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은 바로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들이 다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 가든 도시 한 중심에 이제 쇼핑몰이 있고, 고개를 들어서 좀만 돌려보면 스타벅스가 있고, 좀 돌려보면 맥도날드가 있고, 조금 더 돌려보면 핸드폰 가게가 있고, 조금 더 돌아보면 통닭집 있는 게 대한민국 모든 도시들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은 도시들이 대한민국에 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이, 똑같은 도시들이 복제돼서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는다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사라지고 도시의 경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억, 독특한 역사, 또 독특한 지금 바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즉흥 자극적인 것들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도시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지, 도시는 서울처럼 똑같이 짝퉁 도시를 가기를 원한다면 대한민국은 도시가 없고 단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쇼핑몰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저희들의 굉장히 도시를 만드는 척도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 생각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도시의, 또 국가의 직선과 곡선.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가장 큰 토목의 인식 중에 하나가 바로 직선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도로를 직선으로 내야 된다, 이것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도시를 직선으로 아주 반듯반듯하게, 또 가슴이 뻥 뚫릴 정도 큰 도로 만들어서 도시를 만들어야지, 이 생각 말고는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친 주범이 바로 직선도로라는 것은, 저희는 지금까지 아무리 아름다운 산이 있어도 무조건 직선으로 뚫고 들어갔고, 아무리 아름다운 강이 있어도 무조건 직선으로 저희는 다리를 놓아서 가로질렀고, 아무리 아름다운 문화재와 아무리 아름다운 생태가 있어도 저희는 직선으로 무조건 뚫어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많은 도시학자들이 도시 마스터 플랜이 바로 도시를 죽여놨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주라는 도시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도시 마스터 플랜 때문에 도시가 다 죽었습니다. 도시에 원래 골목이 있었는데 도시를 다 복도로
바꿔놨습니다. 도시가 곡선이 살아있을 때 풍경이 보입니다. 직선은 자동차 도로만 보이지만 곡선이 있을 때 풍경이 보이고, 도로를 도로로 생각하면 자동차만 생각할 수 있지만 도로를 거리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생각나고, 하천을 수로로 생각하면 물만 생각나지만 하천이라고 생각하면 하천에 있는 여러 생명들이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상상하고 인간이 감성을 통해서 도시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계획된 도시들이, 새로운 신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직선의 강박, 이게 도시를 망쳐놓은 가장 큰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곡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주에서 가장 밀리는 도로, 가장 큰 도로 10차선을 4차선으로 줄이고 저희가 곡선도로로 만들고 있는데, 저 역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를 정말로 살리고 싶다면, 도시가 곡선으로 가지 않으면, 도시가 아름다운 생태를 피해서, 도시가 아름다운 문화재를 피해서, 도시가 아름다운 오래된 기억을 피해서 곡선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인간적인 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첨단화되고 도시가 빠르게 저희가 디지털화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빼놓지 않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인간 소유에 대한 가장 주제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젠가 전주에 한번 오시면 전주가 얼마나 인간적인 도시인지 함께 안내하는 그런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